주말 아침 추위가 주춤하며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비는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도도의 북카페에 찾아오셔서 잊지 말고 따뜻한 사랑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깼어? 더 자지. 어차피 지금 비 와서 아무 데도 못 가. 왜 안 자? 너 요새 생각이 많구나. 야,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 그 돼지가 똥을 쌌는데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가 돼지 엉덩이를 탁 치면서 이놈 이거 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이러는데 황금색 통 있잖아. 그게 들판에 한 덩이 두 덩이가 아니야. 막 여러 덩이를 싸놨는데 너희 꿈 사라. 내 생각에 너희 꿈 사면 이번 사고 완전 대박 날 것 같아. 내가 너 이거 이자도 안 받고 팔게. 야, 잠 안 올 땐 책 읽는 게 짱이야. 잡생각도 없어지면 좋다니까. 이거 내가 저번에 한 번 읽고 또 읽는 건데 들어봐. 오만과 편견 읽어봤어? 들어봐. 그들이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분풀이를 하려는 듯 켄트에 머무는 동안 제인에게서 받은 편지를 모두 꺼내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 편지들 속에는 불평 한마디 담겨있지 않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현재의 괴로움을 전하는 사연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편지의 어떤 행에서도 언니 문체의 특징이었던 쾌활함을 엿볼 수 없었다. 차분하고 평안한 성품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던 쾌활함. 그 쾌활함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처음보다 훨씬 꼼꼼히 편지를 읽으면서 엘리자베스는 문장 하나하나가 제인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꼈다.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다하시의 뻔뻔한 자존심 때문에 그녀는 언니의 고통을 더욱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내일 모레면 그가 로징스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안정되었다. 또한 2주일 후면 제인을 만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언니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을 것이다. 다하시에 대해 생각하자 그녀는 그의 사촌이 그와 함께 떠날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피츠 윌리엄 대령은 그녀에게 청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었고 꽤 괜찮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가 떠났다고 해서 불행해질 것 같진 않았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피츠 윌리엄 대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마음이 조금 설레었다. 전에도 저녁 늦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병문안을 하러 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방에 들어선 사람은 놀랍게도 다하시였다. 순간 피츠 윌리엄 대령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고 그녀의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몹시 서두르는 듯한 태도로 몸은 좀 어떠냐며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공손하지만 쌀쌀맞게 대답했다. 다하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방안을 거닐었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뒤에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발버둥을 치며 노력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군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얼굴을 붉혔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것을 충분한 격려라고 여기고 즉시 그녀에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품위 있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애정보다는 자존심에 대해 말할 때 설명을 더 잘했다. 그녀의 신분이 낮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라는 것, 그녀의 집안을 생각하면 단지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 등을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했다. 그가 열을 올리는 것이 지금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는 자신의 신분 때문인 듯 했지만 청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다하시의 청혼에 무감각할 수는 없었다. 청혼을 거절하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그가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자 미안한 마음이 일었다. 그러나 그가 뒤이어 한 말 때문에 그녀의 동정심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 그래도 그녀는 그의 말이 끝난 뒤에 대답하려고 꼭 참았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다고 말하고 제발 자신의 구혼을 받아들여 그 사랑에 보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그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리라 믿는 듯했다.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표정은 확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다하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런 경우 고백하신 분의 마음에 들만한 답변은 드리진 못할지라도 일단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어요. 고마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겠네요. 저는 한 번도 당신이 저에게 호감을 갖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마지못해 저에게 호감을 품으신 게 분명하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까짓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저에 대한 호감을 오랫동안 억누르게 만든 감정이 있으신 데다 이제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고통을 이겨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벽난로 선반에 기대 서 있던 다하시는 그녀의 말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는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표정 하나하나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나타났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한 듯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이 침묵이 너무나 끔찍했다. 마침내 그가 억지로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결국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의 전부인가요?
왜 제 청혼을 거절하시는지, 왜 그렇게 무례하게 거절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별로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자신의 의지와 이성과 심지어 인격까지 거스르면서 불쾌하고 모욕이 된다는 걸 잘 알면서 제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무례했다면 이것만으로 약간의 변명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당신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설사 제가 당신을 싫어하지 않거나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니, 호의를 갖고 있었다 해도,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짓밟아버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하시 얼굴색이 변했다. 그러나 그건 잠시였다. 그는 그녀가 말을 계속하자 곧 귀를 기울였다. 저에게는 당신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어떤 동기였는지는 몰라도 당신이 언니에게 행한 부당하고 비열한 행동을 변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을 갈라놓고 남자는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는 이유로 세상에 비난을 받게 만들고, 여자는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을 비참한 불행 속으로 몰아넣은 일을 당신 혼자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당신이 앞장섰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으시겠죠?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오히려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마저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으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친구를 당신의 언니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을 거두어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 자신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알아듣는 척하는 것조차 싫었지만 그 뜻만은 놓치지 않았다. 제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정해져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위컴 씨에게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성격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번에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우정을 들먹이며 자신을 변명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엉터리 같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실 건가요? 그 친구에게 꽤 관심이 많으시군요. 다하시는 약간 상기되어 침착성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는지 안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행한 일? 다하시가 경멸하듯 되풀이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불행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엘리자베스가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분이 지금처럼 가난하게 된 것도 당신 탓이죠. 그분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던 재산이란 것을 알면서도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받을 자격도 있고 또 권리도 있는 재정적인 독립을 앗아갔어요. 이 모든 일을 해놓고도 그분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경멸과 조롱으로 대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하시는 빠른 걸음으로 방안을 가로지르며 외쳤다. 저에 대한 당신의 견해입니까?
이것이 저에 대한 당신의 평가로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대로라면 제 잘못은 참으로 크군요.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 쪽으로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고 솔직히 고백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 정도 실수는 눈 감아 주셨을지도 모르죠. 제가 치밀하게 제 감정의 갈등을 숨기고 이성이나 반성의 제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 믿도록 무작정 사랑에 빠졌다고 달콤하게 속삭였다면 이런 통렬한 비난은 감춰졌겠죠. 그러나 저는 일체의 위선은 싫어합니다. 제가 당신 가족들의 낮은 신분을 기뻐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인척관계를 맺는다고 제가 춤이라도 출 줄 아셨나요? 엘리자베스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잘못하셨습니다, 다하시 씨. 좀 더 신사다운 태도를 보이셨더라면 청혼을 거절할 때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신 태도 덕분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던 것 말고 제 마음에 어떤 영향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십니다. 그녀는 그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청혼하셨다 해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또 한 번 흠칫 놀랐다. 그는 불신과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처음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이 거만하고 잘난 체하며 타인의 감정 같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일들이 쌓이면서 당신에 대한 혐오감이 자리 잡았죠. 저는 당신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해합니다. 지금은 제 감정을 부끄러워할 일만 남았군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다하시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자베스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 30분 동안이나 의자에 앉은 채 눈물을 흘렸다. 방금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놀라웠다. 다하시에게 청혼을 받다니. 그가 여러 달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자기 친구와 언니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자신한테도 큰 걸림돌이 되었을 텐데 나와의 결혼을 원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니. 엘리자베스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강한 사랑을 그의 가슴에 심어줬다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 그 견디기 힘든 오만, 죄인에게 한 일을 태연하게 인정하는 뻔뻔함,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시인하던 것, 위컴의 이야기를 할 때 잔인하게 대했다는 걸 부인하려 들지 않던 냉혹한 태도 등은 그의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 잠시 일어났던 동정심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그가 그런 생각에 잠겨 심란해하고 있을 때 캐서린 영부인 마차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샬럿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